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로 미 연방 기준금리가 15일 다시 동결됐습니다. 미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로 기록된 올랜도 테러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의 입법화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랜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를 돕기 위해 이틀 만에 360만 달러에 가까운 성금이 모여졌습니다. 워싱턴 DC 예비선거에서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샌더스의 압승을 거두며 민주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과반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에 에어트레인이 들어섭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로 미 연방 기준금리가 15일 다시 동결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현 기준금리 유지를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어제부터 이틀 동안 개최한 올해 네 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0.25%에서 0.5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3일 발표된 저조한 고용 동향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의 가능성 고조, 경제 성장의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연준은 지난 4월 이후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으며 고용시장 지표가 점진적이지만 강해지고 있다면서도 고용시장의 개선 속도가 늦다고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약 일주일 뒤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될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동결의 큰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연준은 이날 회의 후 내놓은 경제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을 당초 석 달 전 예상치인 2.2%, 2.1%에 못 미치는 2%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로 기록된 올랜도 테러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의 입법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재추진됩니다. 14일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찰스 슈머 연방 상원 의원과 리차드 블루멘탈, 다이앤 파인스테인, 빌 넬슨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테러리스트에게 무기와 폭발물 판매 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비행기 탑승 금지 명단에 올라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총기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올랜도 테러의 범인 오마르 마틴이 테러 연계 가능성으로 인해 연방수사국으로부터 2번이나 조사를 받았지만 비행기 탑승 금지 명단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주 내에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 실시를 기대하고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 법안은 지난해에도 추진되었다 실패한 바 있습니다. 특히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 의장은 이번 사건이 총기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기 규제 법안의 필요성 인정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랜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를 돕기 위해 모금 사이트가 개설된 지 이틀 만에 8만 명의 미국인들이 동참해 360만 달러에 가까운 성금이 모여졌습니다. 플로리다주 성소수자 커뮤니티 플로리다 평등이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gofundme.com에 개설한 펄스 총기 난사 희생자 지원이라는 모금 사이트에 360만 달러에 가까운 성금이 모여졌습니다. 개설 이틀 만에 약 8만 명에 가까운 미국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성금 모금 주최 측으로부터 사이트에 게시하는 대가로 모금액의 5%에서 8%의 수수료를 받는 gofundme.com도 가장 많은 10만 달러를 쾌척했습니다. 플로리다 평등은 현재 올랜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를 돕기 위해 모금 사이트를 개설한 약 150개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가장 크고 믿을 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정을 미끼로 가짜 모금 사이트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 WPLG는 전자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온 낯선 자선단체 사이트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페이스북이나 소셜미디어에 등장하는 기부 권유 문구도 무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14일 열린 워싱턴 DC 예비선거에서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샌더스의 압승을 거두면서 민주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과반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힐러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지명 절차를 거친 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대통령 선거 본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4일 열린 워싱턴 DC 예비선거에서 힐러리는 샌더스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오후 9시 30분 85%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힐러리는 78.7%, 샌더스는 21.1%를 얻었습니다. CNN 추산에 따르면 힐러리는 이날까지 2,800명의 대의원을 확보해 민주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과반 2,383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샌더스는 47명에 불과한 슈퍼 대의원 지지를 포함해 총 1,878명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샌더스 상원 의원은 예비선거를 마지막까지 치를 자세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오는 7월 25일에서 28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힐러리는 최종 지명 절차를 거친 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대통령 선거 본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한편 본선거를 위한 선거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힐러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 얻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곧 힐러리 지원 연설에 나설 방침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정된 위스콘신주 집회는 올랜도 총기 난사로 연기됐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에 에어트레인이 들어섭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조 바이든 부통령은 14일 에어트레인 공사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 1월 처음 공개된 에어트레인 신설 계획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노선이 확정되고 공사가 진행됩니다. 에어트레인은 7번 전철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매츠, 월렛스 포인트역과 라과디아 공항 터미널 사이에 1.5마일 구간을 운행하게 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함께 참여하며 그랜드 센트럴 파크웨이와 나란히 달리게 될 철로의 공사 비용은 약 4억 5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에어트레인을 타기 위해서는 7번 전철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를 이용해 매츠 월렛스 포인트역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크다며 비판 여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 40억 달러가 투입해 아메리칸 에어라인, 젯블루, 유나이티드 등 8개 항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인 터미널인 터미널 B와 델타 에어라인이 주로 사용하는 터미널 C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게 됩니다. 터미널 B의 경우 공사가 완공되면 보안 검색대가 하나로 통일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1년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 세관에 따른 한 사람당 수입하는 물품 면세 한도 인상이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14일 코트라 뉴욕 무역관에 따르면 미 세관은 지난 3월 10일부터 한 사람이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한도를 $200에서 $800로 높였습니다. 면세 한도 인상으로 온라인 소비자들과 배송업체들은 반기는 한편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는 소매업계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면세 한도액 인상은 지난 3월 10일부터 전격 시행됐습니다. 3월 10일 이전까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200 이상 상위 50개 품목에 대한 평균 관세는 33%에 달해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면세 한도액 인상으로 이 같은 부담은 사라졌습니다. 알코올 음료나 담배류처럼 세금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나 관세 쿼터에 포함되는 상품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관세 면제 확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 무역관은 이번 조치로 미 소비자들의 온라인 해외 직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라인을 통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이 주류 판매 현대화 방안에 최종 합의해 주류 판매 제한법 블루로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일요일 오전 술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류 판매 현대화 방안에 대해 주 상하원과 최종 합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 상하원은 곧 이번 합의안을 법안으로 제출해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930년대 제정된 술 판매 제한법인 블루로에 따라 뉴욕주에서는 현재 일요일 정오 이전에는 술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식당, 술집 등에서 오전 10시부터 술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또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 주내 식당과 술집들은 별도로 허가증을 신청하면 1년에 12번까지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술 판매가 허용됩니다. 다만 이번 합의안은 슈퍼마켓이나 리커스토어 등과 같은 소매업소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번 주류 판매 현대화 방안에는 일요일 오전 주류 판매 허용 외에도 소규모 와인과 맥주 제조 업체들에 대한 신청 서류 간소화와 주류 도매업체의 라이센스 비용 인하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은퇴 후 재정적인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후 소셜연금에 대한 의존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3년 통계에 따르면 부부 모두가 일을 하고 평균 $9만 연봉을 받았던 경우 66%가 62세 은퇴 시 통장에 확보한 은퇴 준비자금은 $5,00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예 통장이 비어 있거나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응답자도 은퇴자의 27%가량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 자료를 분석한 모니크 모리세이 경제정책연구원은 물론 401k, 소셜연금 등이 보조 역할을 하겠지만 지병이나 사고 때 대처할 수 있는 미국인들의 재정적인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에는 은퇴 연령도 평균 1년가량 늦춰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생활비 중 소셜연금에 대한 의존도도 70% 이상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14년 65세 이상 미국인에게 제공된 평균 연금도 연간 $12,232인 것으로 나타나 은퇴자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음을 반증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어제 LA 한인타운 인근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은 어제 저녁 7시쯤 메가더파크 인근 2411 웨스트 8가 스트릿에 위치한 2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소방대원 150여 명이 출동했으며 불길은 화재 발생 2시간 20분 만에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화재로 건물 내부에 있던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 숨지고 5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명으로 알려졌지만 오늘 당국의 조사 결과 4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특히 관계자들은 불이 난 건물은 입주자가 없는 빈 건물이었던 만큼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와 잠을 자던 노숙자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현재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남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LA 카운티 인근 메이우드 지역의 한 창고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오늘 새벽 2시쯤 메이우드 게미니 플라스틱 엔터프라이즈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80여 명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건물은 완전히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겨 인근 3천여 명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창고 안에 화학물질이 타오르면서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연기와 매캐한 냄새가 번지며 일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LA시와 LA 카운티 공원 관리국이 150개 공원에서 청소년 무료 점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공원관리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비만과 당뇨 방지를 위해 18살 이하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점심 제공은 어제부터 시작됐으며 LA시는 오는 8월 12일까지 공원 100여 곳에서 이번 청소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는 샌마리노와 아드모어의 서울국제공원 체육관에서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그리고 샤도와 사가에 있는 샤도 레크레이션 센터에서는 12시 15분부터 1시까지 무료 점심을 제공합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요즘 맨하탄 빌딩 숲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삭막한 빌딩 숲이 알록달록 마치 미술 전시회를 방불케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맨해튼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걷습니다. 빌딩 유리창마다 알록달록 붙여놓은 포스트잇을 구경하기 위해서입니다. 배트맨, 심슨 같은 익숙한 만화 캐릭터에서부터
팝아트를 연상케 하는 작품까지. 날이 갈수록 작품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Is this art? I think of it as a conversation that we're having with the building across the street. 실제 메모지 장식 열풍은 한 회사원이 창문에 안녕이란 글자를 만들어 붙이자 맞은편 건물에서 결혼해줄래라고 답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두 건물이 서로 질세라 포스트잇 작품 열전을 펼치며 이른바 포스트잇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Once we see something phenomenal go up, we kind of among ourselves talk and say, what can we do next? They want to see what we're going to do next as well. 전체 회의를 열어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짬을 이용해 공동 작업을 펼칠 정도입니다. 덕분에 직원들의 동료애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This is a way to sort of have some fun, I think, and brings levity to what can be some pretty intense client business challenges. 다른 건물들도 포스트잇 전쟁에 동참하기 시작해 삭막했던 맨해튼 거리의 빌딩 숲은 마치 꽃이 핀 듯 다채로운 색깔로 물들었습니다. I think it's great. I think it is a little bit of a welcome distraction. You know, everything's so digital these days, so it's kind of funny that it's a kind of non-digital thing. 하지만 유리창은 가릴 수 없다는 건물 임대 규정 때문에 아쉽게도 포스트잇 전쟁은 이번 달 말까지만 벌어질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FBI 요원이나 변호사 등을 사칭해 영주권을 받아주겠다며 19만 달러를 착복한 31살 데이빗 이 씨가 지난 11일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한인 김모 씨 가족에게 접근해 자신은 FBI에서 일하고 있으며 자신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원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자 가족을 현혹했습니다. 이 외에도 포틀리에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면서 수임료로 21만 달러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뉴저지 리치필드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 씨는 지난 2014년 2월 자신의 직장인 뉴저지 모나키의 뷰티 서플라이 업체로 출근을 하던 중 성매매와 마약 조직원으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검찰과 뉴욕시경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일주일 넘게 한 이 씨는 이에 대한 배상 합의금으로 뉴욕주 검찰로부터 32만 5천 달러, 뉴욕시 감사원으로부터 27만 5천 달러 등 모두 6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뉴욕시 빌딩국에서 근무하는 한인 최진석 씨가 뉴욕시 빌딩국 올해의 우수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오늘 맨하탄 쿠퍼 유니온 대학 강당에서 수상했습니다. 뉴욕시 내 프리킨더가든 시설을 확장하고 협력한 공로입니다.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 최 씨는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광스럽고 한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 빌딩국에 더 많은 한인들이 들어와 함께 일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고등학교 학생들이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오는 17일 오후 6시부터 파인플라자 4층 맥제이 볼룸에서 열리는 제5회 홉클럽 콘서트는 사물놀이와 오케스트라 연주, 댄스와 태권도, 노래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고등학교의 홉클럽은 이날 콘서트에서 모은 수익금과 그동안 컵케이크를 만들어 판 수익금 등 전액을 경제적으로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플로리다 올랜드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로 미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잘못된 증오로 50명을 사망케 하고 53명을 부상 입히는 참사가 일어났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탓만 하는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행정부나 정치권의 반응은 한심할 정도입니다. 트럼프 캠프의 좌장격이라고 하는 엘라바마 주의 제프 세셔프 상원의원은 외국인 누구도 미국에 들어올 합법적 권리가 없다는 망발을 내놓으면서 이민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도 대책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는가 하면은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라고 하는 트럼프의 망발은 한 수 더 뜹니다. 올랜드 테러범과 같은 살인자가 미국에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모를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했기 때문이라는 참으로 대선 후보답지 못한 발언으로 오히려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이민자들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이면은 무조건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종교까지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올랜드 총기 사건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민자 집단에서 벌어지는 사건도 아니요 이슬람인들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아닙니다. 미국의 이민자들은 미국이 오늘에 있기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성장시키는 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할 집단입니다. 이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그들만의 방식으로 신앙을 갖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꿈과 희망을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소위 정치권이나 기득권자라고 하는 집단은 사실을 왜곡하며 자신들의 위기를 남의 탓으로만 돌리면서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고 미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원인은 이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범죄 집단들의 소행입니다. 그리고 난무하는 총기 탓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죄 없는 이민자나 이슬람을 탓만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을 떠나 이를 해결하는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어느 집단을 모욕하거나 분노를 일으키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하고 가장 중요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얻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3억 정에 이르는 총기를 어떻게 하면 걷어들일 것인가, 또는 총기 판매를 어떻게 금지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입니다. 정치권이 총기 로비 업자들로부터 정치 자금에 눈이 어두워 이런 문제들을 방관한다면 미국은 결국 자업자득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곳에 따라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